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일정만 놓고 보면 이번 주는 축제 분위기죠. 월드컵 축구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한국 일정은 대부분 이제 밤과 새벽이어서 대부분 집에서 볼 텐데, 여기 미국에서도 히스패닉들을 중심으로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들이 여기 시간으로는 오전, 오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빼서 뭐 회의를 잡고 미팅을 잡고 약속을 잡느라고 여기도 되게 분주합니다. 이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엔 미국은 또 추수감사절까지 있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어서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런가요? 축포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죠. 과연 긴축은 언제 끝나나요? 경기 침체는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FTX라는 초유의 희대의 이 회계부정 사기극의 그 후폭풍은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정말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은 연일 도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드 내 한가득한달한 매파 인사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얼마나 더 센 발언,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을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지구촌의 최대 축제가 월드컵이 이 침체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라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쇼핑 대목이 움츠러든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떨쳐줄까요? 아니면 축제로 인해서 잠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라도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저런 대내외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요? 신나는 축제와 겁나는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도 파월 의장을 뺀 페드 인사들이 대부분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공개되는 주요 연설 일정을 제외하고 잘 공개되지 않은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 거의 모든 인사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인사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늦출게라는 거죠. 12월 FOMC 때 그래서 75bp가 아니라 50bp라는 게 거의 대세가 됐고요. 11월 CPI와 12월 고용보고서만 예상대로 나온다면 거의 50bp는 확실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종금리 수준은 올라갈 거야 라는 게 둘째죠. 9월 점도표상 올해 말 금리는 4.4, 내년은 4.6이었는데 이제는 내년 금리가 4.7에서 5%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는 5%가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월가에서 지배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번 나오는 피벗, 꿈도 꾸지 마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피벗 랠리가 시작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페드 인사들은 당분간 피벗은 없다라고 계속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고속도로에서 지방도 내지는 국도로 내려와서 시속 75km에서 50km로 내렸고, 내년에는 25km로 줄일게라고 했죠. 그렇지만 차를 멈추는 건 아니야. 당장 멈추는 건 아니고 내년 하반기는 가능하겠지. 그리고 후지는 아직 우리의 계획서상에 적혀있지도 않아. 피벗은 적혀있지도 않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최종금리 수준이겠죠. 지금 3.75에서 4%인데 5%를 넘을 건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분위기만 되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피벗에 대한 힌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세게 얘기해왔던 매파 3인방이 그 단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은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순차적으로 오전 오후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지역 연은 총재하고 다릅니다. 이번 올해에 FOMC 폐걸건이 있다라는 거죠. 말만 하고 힘이 없는 인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말이 바로 금리 결정과 통화 정책, 최종 금리 수준에도 반영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 매파가 됐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러드 총재가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이미 금리가 최고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었고요.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되뇌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조지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 인정을 해왔던 인사인데, 이 매파 3인방이 시장에 어떤 힌트, 어떤 메시지를 줄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록 쇼크입니다. 지난달 FOMC 때 하이라이트는 파월의 작심 발언이었죠.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AP통신 기자가 상당히 시니어급 기자입니다.
질문도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성명서 발표 후에 떴다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훅 꼬꾸라졌었는데 AP통신 기자가 이 성명서 내용만 보고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지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자 파월 의장이 아니 이럴 수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고 최종금리 수준은 실제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야 라고 되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더 꼬꾸라졌었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임무를 완수하겠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겠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호시탐탐 나오는 피벗 랠리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경고였죠. 이 사건이 지난달 FOMC에서 어떤 더 자세한 내막이 있을까요? 그게 23일 미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2시에 공개되는 11월 FOMC 의사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의사록 쇼크가 있었죠. 당시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양적 긴축을 앞당기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뛰어넘는 어떤 발언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피벗 시기와 최종금리 수준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달 FOMC는 비둘기적 성명서와 매파적 파월 간담회였는데 의사록에는 비둘기적 발언이 좀 더 숨겨 있을지 아니면 성명서와 반대로 소수 의견 행토로라도 더욱 매파적, 강도 높은 매파적 발언이 적시되어 있을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록 공개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4시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그날 열리는데 그건 오전 10시에 열리죠. 그래서 이 의사록을 보고 한국금통위 위원들도 금리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5bp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가 계속되면 될수록 긴축의 강도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는 움츠러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움츠러들면 미국 경제가 좀 침체로 가고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냐, 이게 기본적인 다 포맷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소비는 소매 판매는 지금 2월 이후 10월에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타깃 실적 쇼크가 있었지만 다른 업체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는 견조하다는 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구매력이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최대 쇼핑 선수기, 소비 성수기까지 이어질까요? 업체들이 재고를 대방출하고 소비자들이 모아둔다 다 여기에 쓰는데 할인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기꺼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까요? 이런 진풍경들이 올해도 반복이 될까요? 정말 이거는 옛날 공급 과잉 때 이런 모습들이죠. 미중 분쟁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병목 현상도 없을 때 얘기인데 그래도 미중 간의 약간의 최대 아무튼 그 국면은 벗어나서 약간 한 대탕트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협상을 계속하라는 압박도 있고 이런 와중에 좀 괜찮아질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 꼬인 수급 현상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TX 후폭풍입니다. FTX 파산 여진이 여전하고 있죠. 도대체 코인론 계속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 돈 떼이고 숨어있는 부실이 또 얼마나 있다, 채권자질이 아직도 얼마나 있을지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고팍스로 지금 불똥이 튀었죠. 같은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쓰는데 얘가 신규 대출 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팍스도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자유입 출금 상품의 환매, 출금을 중단했고 이제 일정 만기가 있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 이자를 처음 지급하는 게 24일입니다. 이날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지가 한국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묶인 자산 규모가 1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박스가 과연 어디서 돈을 조달해서 이 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얼음 속에 축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죠. 보링하고 불안합니다.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내 주식과 부동산이 불안한데 축구가 있다고, 지름신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잠시 힐링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축제는 짧고 투자는 길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을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은 제가 일일이 댓글을 한번 남겨드리고요. 다음 주에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